앞으로 2달 정도 남은 21대 총선에 나설 정당이 많게는 70개 이상까지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오늘 기준으로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과정으로 옥고를 치는 사람도 포함된 수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한 수치지요. 이 각양각색의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면면을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이종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70개까지 육박. 이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은 뭐 70개를 넘을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군요. 네, 어제 13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이 원내 4당을 포함해서 총 39개고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도 26개입니다. 예. 이 모두 창당을 완료하게 되면은 총 65개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총선 후보자 등록일이 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등록 정당 수는 더 늘어나서 아마 70개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 선거철에 원외 군소 정당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비례대표 의석을 이 정당이 확보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계해서 배분하는데 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은 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고 이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이 군소 정당들은 이 정당 득표율이 높게 나오면 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아서 국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결과에 대해서는 참 의외이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결과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이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있습니까? 네, 신당이 너무 많아서 전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당부터 소개하자면은 이 결혼정보회사로 유명한 선우가 있죠. 선우를 설립한 이용진 대표가 이 결혼미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혼미래당은 이 결혼육아 전담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 또 전 국민이 결혼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또 3천만 원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종교 정당으로 꼽히는 기독당도 있는데요. 기독당은 공약으로 일국가 이체제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 성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낙태 금지나 반이슬람 등을 정책으로 내놨고요. 지금 청년 정당으로 유명한 우리 미래당도 있는데 만 16세 선거권을 도입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위에도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서 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이 핵나라당도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예. 정당 이름만으로만 보면은 핵나라당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군요. 그것을 혹시 또 노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철 단골 지금까지는 뭐 대선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공중부양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 이번에도 출마하나요? 네, 17대 대통령 선거 때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이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씨도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국가와 정치권을 혁명하고 이 국민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이름인데 예.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세 이상 국민에게 150만 원씩,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로 월 7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지원하고 이 주택자금 2억 원도 영구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결혼 장려 공약도 있습니다. 예. 지금 기세가 숫자로 보면 기세가 무서운 게 이 선관위에 따르면은 이 어제 13일 기준으로 이 전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수가 2,170명인데 이 중에 912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입니다. 예. 수치로 보면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숫자인데 이 허경영 신드롬이 다시 불고 있다는
해석은 어렵고 이 예비 후보 등록은 자격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허경영 씨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일단 예비 등록부터 하고 이름을 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국가혁명배당금당하고 결혼미래당입니까? 같이 보면은 공약이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군요. 네. 3천만 원의 결혼장려금,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의 임대 아파트를 지원하는 내용. 이 부분이 있고 국가혁명배당금은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지원. 결혼하면이란 단서가 붙는군요. 또 주택자금 2억 원까지 영구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공약 이런 부분이 있고 결혼미래당은 전 국민이 결혼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관청을 도서한다는 얘기겠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가 아니라 관청을 도서하고 있다는 할 거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912명이나 됩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 기세로만 보면 참 엄청나군요.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 결과 또 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총선에 뛰어들다 보면은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적격성이 조금 의심된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비 후보자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런 경우는 얼마나 감지가 됐습니까? 예, 예비 후보 이력 중에 전과 기록을 보면은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 중에 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이 30%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이 3명 중 1명꼴로 전과자가 있는 것인데 뭐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위반에 걸린 사람을 감안하더라도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이 최종 총선 후보자의 전과자 비율이 40%였는데 지금 다음 달 말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그 정도 숫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 문제는 이 전과자 중에서 이 살인이나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 예비 후보로 올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당별로 보면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거론되는데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 후보자가 900명이 넘지만 그 중에 전과자가 또 200명이 넘습니다. 이 주요 흉악범죄 전과자만 보자면은 이 부산 지역구에 이 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모 씨는 이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살았고, 예. 이 광주 지역구에 예비 후보를 낸 이 조모 씨는 이 청소년 강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 절도나 특수절도를 저지른 예비 후보자도 6명, 이 성폭행 등 이 성범죄자도 5명 있습니다. 이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전과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이 별도로 없는데 이 흉악 범죄를 가진 전과자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군요. 특정당이 언급이 돼서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은 뭐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예, 살인 범죄, 청소년 성폭행 범죄 이런 부분 이게 물론 이제 그 법적인 검토를 다 끝나고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자격이 또 주어져서 뭐 속관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 후보는 이 본인의 자력으로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예. 이제 이 당 자체에서 공천 작업을 거쳐서 이 흉악 범죄자는 걸러내겠다고 이제 밝히긴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가 많다는 이 부분 지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이나 해명이 있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앞으로 이제 공천 작업을 통해서 거르는 작업을 하겠다 예. 그런 해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예비 후보자 등록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이슈화를 하는 게 주요 목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지도를 높이겠다. 네. 그런 전략인 것 같군요. 비례대표 선용 위성정당 얘기도 좀 해보죠.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정식으로 이제 정당을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정이 됐고 다른 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제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든 건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미래한국당의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 주소와 거의 같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선관위에서는 이 미래한국당이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이 서로 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이용하기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이제 정식 등록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는 한국당 출신이 의원들이 모두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 선관위에서는 이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이 국민당이라는 당명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록한 국민새정당이라는 정당 이론과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이달 초에도 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신청을 냈지만 이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이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관위에서는 불허했습니다. 국민당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뜻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죠. 근데 이제 국민새정당과 국민당은 직관적으로 다르고 이 발음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고, 더구나 국민의 정당이 먼저 생긴 다음에 국민새정당이라는 당이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당이라고 해서 굳이 이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선관위 아마 찾아가는 그 방안을 좀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찾아갔거나 뭐 일정이 정해진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선관위를 항의성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 개혁 정당이 출연하는 것을 선관위가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성 방문과 면담을 했고, 아무래도 조만간 선관위에서도 이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번복은 하지 않겠고 또 다른 추가 부연 설명을 계속 붙이겠죠. 색깔도 문제가 있죠. 민중당과 그 색깔이 비슷하게,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이고 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이라고 하던데 네. 이 두 색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그런 저기 정당 간 색깔을 비교를 하려면 미술 선생님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색깔을 무지개색 7개 색깔로 구분하면 단순하겠지만 이 색깔이 톤을 바꾸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쪽에서는 우리는 분홍색이 아니라 이름이 밀레니엄 레드라고 있나? 아무튼 다른 색깔로 등록을 하기도 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갈리기 때문에 예. 이 색깔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중당의 주황색보다는 우리 당의 오렌지색이 더 비비드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비비드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안철수 전 대표나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좀 계속 걸리고 있다, 이런 뭐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이 지역구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서 국회로 이제 진입을 하겠다는 것이 위성정당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예, 뭐 지금 기성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들은 어느 정도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군소 원외 정당의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당 득표를 3% 이상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사례를 보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죠. 이 정당 득표율이 2.8%에 그쳐서 이 당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도 선거 직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 분류되는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대표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도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해서 이 3%에 미달했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이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아서 주목받았던 이 기독자유당이 득표율 2.63%에 그쳤습니다.
이 정당 득표율을 3% 이상 얻으려면 이 70만 명 이상의 유권자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처럼 이제 정당이 산발적으로 분산된 정치 구조에서는 이 세력이 약한 신당들이 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 70만 명 이상 받게 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겠죠. 또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 뭐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현재 민심을 보면은 21대 총선에 이 투표를 가겠다 안 가겠다 상당히 그 논란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보다 더 못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쉬는 날로 난 생각을 하고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정당들이 제대로 헌법을 이행을 할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